평생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대한민국 수많은 60대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녀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집을 사줬다가 집에 담보를 내어줬다가 결국 노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먼저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기준 39.7%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OECD 평균인 14.8%에 무려 3배에 가깝습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줬다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60대, 이른바 마처 세대라 불리는 1960년 대생들은 정말 특별한 세대입니다. 마처 세대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세대는 부모도 모셔야 했고 자식도 어른이 될 때까지 끝없이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양쪽을 다 부양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마처 세대 10명 중 4명은 지금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명 중 1명은 나는 고독사할 것 같다고 스스로를 진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이야기는 바로 이 마처 세대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다 결국 어떤 현실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최 씨, 올해 68입니다. 32년간 공기업에 다니며 모은 퇴직금 2억 2천만 원. 거기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최 씨 부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소박하게 살면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36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권리금에 인테리어까지 하면 1억 5천이 필요해요. 꼭 잘 될 자신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최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또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다시 일어서겠어요. 결국 최 씨는 퇴직금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가게도 제법 손님이 들어왔고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가게 옆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새로 생겼는데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운영비가 버거워서요. 결국 가게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금 1억 5천만 원은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부가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7천만 원도 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월 국민연금 95만 원과 7천만 원. 그것이 60대 후반 노부부의 전 재산이 된 겁니다. 최 씨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아버지로서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 씨 65입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시세가 올라 손에 쥔 돈이 6억. 인생 처음으로 큰 돈을 가져봤습니다. 노후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가서 소박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전세에 사는 거 알지?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사위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도 안 되고. 엄마 돈 좀 보태주면 우리 집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아. 박 씨는 딸이 불쌍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집 사기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딸 부부에게 3억을 보태줬습니다.
딸 명의로 경기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남은 3억으로 자신도 작은 집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기도 외곽 아파트도 이미 2억 중반을 훌쩍 넘었고 남은 돈으로는 빌라나 오피스텔 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노후 자금 없이 빌라 한 채만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딸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박 씨가 도움을 준 3억이 증여로 처리됐고 딸이 받은 아파트에서 절반은 사위에게 돌아갔습니다. 박 씨 딸은 1억 5천 정도만 손에 쥐었고 박 씨에게 돌아온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월 80만 원짜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일부를 합쳐 한 달 13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한테 섭섭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너무 계산 없이 준 거겠죠.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끼는 게 있으신가요? 박 씨의 딸이 나쁜 사람이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씨 63입니다. 이 씨는 자녀에게 현금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집을 담보로만 빌려줬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면서 사업 운영자금 2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은행은 담보를 요구했고 마땅한 담보가 없던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 명의 재산이 없으니 아버지 아파트에 근저당만 잠깐 걸어주시면 돼요. 제가 매달 이자 내고 원금 갚으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아버지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씨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야. 아들이 잘 갚으면 그만인 거잖아. 결국 이 씨는 30년 넘게 살아온 부산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아들 사업은 처음 2년은 제법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수주가 뚝 끊겼습니다. 아들은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이 됐고 대출 이자를 석 달 넘게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고지서가 이 씨 앞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담보물건 경매 개시 예정 통보. 이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 대신 이자를 갚아보려 했지만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법원 경매가 진행됐고 이 씨 부부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낙찰 대금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 경매 비용을 모두 정산하고 나니 이 씨 손에 남은 돈은 4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씨 부부는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담보는 그냥 종이에 도장 찍는 거라고. 그게 집을 잇는 일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담보 제공의 무서움입니다. 현금을 한 푼도 꺼내지 않았는데 평생 살아온 집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감정이 계산을 이겼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지원은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여야 합니다. 한 번 쓰면 다시 벌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30대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지만 60대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나중에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사업 자금, 집값 보조, 담보 제공. 이것들이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관계에서 돈은 쉽게 빌려주기보다 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만 줘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금의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선이 있어야 한다고. 자녀 지원은 남는 돈으로 해야지 노후 자금을 건드리는 순간 두 세대 모두가 위험에 빠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노후 준비 없이 자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됩니다. 부모가 노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부담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부모도 자녀도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먼저 안전해야 자녀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30대, 40대 자녀 세대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후가 흔들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 마음이 무거우셨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반드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발짝 앞선 겁니다. 노후는 준비할 때 지키는 것이지 허물어진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절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